네, 안녕하세요. B2B IT 전 방송 토크 IT 제아마큰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이제 HCI가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에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버하고 스토리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HCI에서 그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 네, VM웨어로 말하면 vSAN이겠죠. 네, vSAN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지 가상화, 이 부분에 최신 어떤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유즈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VM웨어 콜의 최인성 차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어떻습니까? 필드에서 예. HCI가 여기서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 같아요? 반응들이 이제 저희가 느끼신 게. HCI가 나온 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증진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많이 요새 HCI가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기존에 있던 전통던 스토리지에 비해서 가성비에 대한 부분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TCO 절감 부분이나 혹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셨을 때 좀 더 싱글 포인트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네네. 부분들이 고객분들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차장님, 그 HCI가 예. 무엇인지 예. 애정남처럼 차장님의 관점에서 예. 짧게 진하게 딱 예. 정해 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HCI는 네.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제 뭐 컴퓨팅,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영역분들이 다 나눠져 있었다면 네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컴퓨팅 영역하고 스토리지 네. 영역을 별도의 스토리지가 아닌 내가 네. 갖고 있는 컴퓨팅 노드에다가 로컬 디스크를 장착함으로써 사용하실 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예. 그 서버는 서버 벤더에서 사고 스토리지는 또 스토리지 벤더에서 따로 샀지 않습니까? 따로 샀죠. 근데 HCI가 되면 이게 서버 벤더가 HCI 제품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스토리지 따로 서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오늘 설명하실 vSAN, 그건 이제 VM웨어 용어지 않습니까? 예, VM웨어 맞습니다. 스토리지 가상화 제품이죠, 솔루션이죠. vSAN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vSAN은 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노드에다가 여러 디스크를 꽂아놓고 이 디스크들을 하나의 스토리지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럼으로써 어떤 데이터든지 다른 외장 스토리지 필요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로컬 디스크에다가 스토리지를 읽고 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가상의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HCI라는 것이 그냥 서버하고 물리적인 서버하고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예. 그 물리적인 스토리지들을 예. 하나의 단일한 가상화된 스토리지 풀로 만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팅 노드를 쭉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이 컴퓨팅 노드들이 모두 하나의 스토리지로 만들어지는 네. 이런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예. 그럼 HCI라는 것은 이제 이게 단일 스토리지 풀로 가상화된 풀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보통 이제 서버 가상화도 기본 들어가는 겁니까? HCI에? 예, 맞습니다. 서버 가상화를 기반으로 그 위에 지금 vSAN이라는 피처가 별도로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HCI를 도입한다 기업에서 한다면 서버 가상화하고 스토리지 가상화가 다 함께 예, 맞습니다. 그 구현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 물리적인 뭐 서비스로 연계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플라이언스가. 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뭐 금융비용이 50% 절감되고 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딸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그 시장에서 예. 뭔가 이렇게 TCO가 절감이 되니까 예. 시장에서 뭔가 이게 반응들이 오는 거겠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따 이런 것들은 유즈 케이스가 있다가 몇 예. 가지 있으니까 그거 갖고서 보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이거 설문조사, 이거 어떤 설문조사죠? 이제 VM웨어가 vSAN을 이미 도입하신 고객분들에게 이제 좀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vSAN을 어떤 영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네. 65% 정도의 고객분들이 네. 실제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vSAN이라는 HCI 영역에 대한 솔루션이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지 영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을 좀 알려주는 지표가 아닐까 네. 이런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뭐 같습니다. ERP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예, 어떤 맞습니다. 기업의 기관계 쪽에 예. 쓰이고 있네요. 예. 보니까 많이. 이거는 뭐 쭉 지금 현재 그러면 VM웨어의 예. 수리가사 vSAN이 지금 10,000 고객사 이상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뭐 가파르게 익스포넨셜로 성장하고 있네요. 예,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실제 6.6이지 않습니까? 예. 비센 6.6. 요게 언제 때 버전입니까? 저희가 6.6이 작년 하반기에 지금 릴리즈가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저희가 약 1쿼터 이내에 6.7이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 이제 6.6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먼저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네네.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그러면 한 4월 달 예. 상반기에 예. 그 6.7이 나올 나오는 예정입니다. 거군요. 예. 이따가 6.7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죠? 예. 네. 자, 일단 6.6에 일단 먼저 V3이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V셋은 V스표라는 하이퍼바이저 기반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네네네. 이 하이퍼바이저 기반 위에서 V셋이라는 기능만을 단지 원클릭으로 활성화를 시키시면 바로 이제 V셋을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예. 그 VM웨어 하이퍼바이저 위에서만 도는 거죠? 예, V스피어 맞습니다. 위에서만. 예. 그죠? 다른 하이퍼바이저 아니고. 예. 네네. 오케이. 자, 뭐 이거는 이따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어떤 기능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V셋 6.6 버전에서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장애가 발생하거나 디스크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음. 디스크에 대한 알람이나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좀 더 쉽게 장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물리적인 스토리지만 쓰다가 이 스토리지 가상화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시성에 그럴 대해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디스크가 내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되면 굉장히 이제 스토리지들이 막 없었다, 생겼다 막 훨씬 더 많아질 거 네, 아닙니까? 예전보다. 그죠? 예. 어떤 그런 단위들이. 네. 자, 이건 백업 쪽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V셋 환경에서에 대한 백업을 또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코파트너사인 서드파트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보호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장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보면 서드 파티가 이 뱀이야? 뭐라고 저도 하나요? 빔이라고 이게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케이, 빔이라고 빔이라고 합시다. 예. 뱀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비암이라고. 빔과 델 EMC의 네. 이제 두 가지 솔루션. 이게 뭐가 특징이 있는 겁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V셋 환경 내에서 어떤 저희가 가상 VM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백업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아. 네, 기존의 이제 전통적 스토리지가 아니라 네. V셋 환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네, 여기에서의 네. V스피어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사용자는 이 델 EMC의 아바마라든지 이게 예. 중복 제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바마. 네, 지금 데이터 백업하는 네, 백업. 솔루션이고요. 네. 예. 요거하고 비하면 요거는 다 사용자 선택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용자분께서 이제 이 부분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자, 업그레이드는 어떤 식으로 80%가 향상이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전 버전에 대비해서 이제 좀 더 향상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조금은 번거롭고 운영자가 직접 많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좀 더 네. 쉽게 단순화하고 네.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을 자동화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그러면 6.6에만 있었던 예, 겁니까? 맞습니다. 6.6 이후 버전부터 이제 같이 합쳐져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럼 오늘 이런 말씀해 서비스라고 주시는 볼수 있습니다. 6.6에 예. 새로 나와 있는 이런 피처들은 예. 기존의 6.6 이전 버전을 쓰던 분들은 예. 쉽게 패치가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패치를 6.6으로의 패치가 일단 먼저 좀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진행이 된다는 것은 뭐 유료가 들어간다는 그건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오케이. 네. 자, 클라우드 기반 성능 분석이란 건 어떤 거죠? 무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HCI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우리의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크를 통한 이제 성능 분석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쪽으로 저희 VMware 클라우드로 네. 리포트를 해서 이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해드리는 네.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V센 자체만의 솔루션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이제
VMware에서 가지고 있는 vRealize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안으로 저희가 이제 vSAN에 대한 정보, 과연 우리는 vSAN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쉽게 대시보드화해서 보여드리는 네. 이런 부분들이 통합된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이렇게 규모가 큰 데서 이제 예,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vSAN 규모를 어느 정도 작은 규모보다는 네. 많은 양의 대규모로 쓰실 때는 분석도 많이 필요하시고 리포트도 결과도 받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장점으로 작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그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게 지금 물론 저희가 우리가 일일이 저희가 뭐 아프리카 방송처럼 해줄 수 있지만 그래 버리면 또 이걸 또 듣는 분들한테 좀 아무래도 그 이게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문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진행은 진행도 빨리 한 다음에 최대한대로 많은 분들께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 인텔 제온 스케일 프로세서라는데 요게 요것도 6.6부터 들어간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좀 의미를 뭐죠? 하는 거는 네. 이제 6.5와 6.6에 대한 버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실제 이제 최신 CPU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HCI 솔루션으로서 vSAN이 즉각적으로 데이 0 프로세스로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버 쪽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서버. 자, 여기 뭐 로보라고 그러는데, 네. VDI 요구사항을 축적하고 로보란 건 뭡니까? 로보는 이제 저희가 리모트 오피스, 브랜치 오피스라고 해서요. 일반 네. 소규모 사이트에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컴퓨팅 영역을 운영을 하실 경우에 네. 2대 혹은 3대 네. 이 정도만 서버를 놔두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vSAN을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에 있는 센터에서는 vSAN에 대해서 특정하게 중앙에서 정보를 가지고서 관리를 해드리는 네. 이런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브랜치 오피스가 많이 있으시다면 네. 그런 오피스 형태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당되는 라이센스를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브랜치가 많은 곳은 너무 비싼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적정한 예. 어떤 라이센스 정책이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사용자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자, 여기는 어떤 회사죠? 여기는 유니온 지금 병원이네요. 유니온 하스피탈이라는 이제 병원 회사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여기 같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을 많은 걸 보고 항상 쓰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환자 의료 기록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vSAN을 통해서 좀 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을 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 쓰던 그 주요 업무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는 건가? 그걸 돌리는 건 예, 이걸로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기존의 업무 영역들이 있던 전통적 스토리지를 실제로 이제 vSAN 영역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레이턴시나 혹은 비용적인 측면, IOPS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향상된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느낄 수는 없겠죠, 시청자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간에 병원 쪽은, 저도 옛날 병원 쪽 해봤지만, 병원 쪽은 그 OLTP, 그 리스폰스 타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들을 이걸 많이 해소가 된 것 같네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자, 이건 이제 DR 쪽인 것 같은데. DR 네.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네. vSAN 영역을 도입하시면서 많이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DR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실 것 같고요. 네. 전통적으로 뭐 스토리지에서 하시던 DR 역할과는 또 다른 역할로서 이제 vSAN이 DR 역할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혹은 DR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구축을 하셔가지고 이럴 경우에 양쪽에 이제 vSAN을 놓고서도 같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디자인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것이 액티브화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액티브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네네. VM 자체에 대해서는 액티브 영역으로 이동성을 보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스토리지 영역 부분만 바라봤을 때는요. 네네. 자, 요건 이제
VDI 예, 일반적인 뭐 호라이즌 VDI 영역이고요. 아메이 우리가 잘 예, 보는 맞습니다. 아메이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HCI 솔루션 도입하시면서 VDI 네. 영역 쪽에다 좀 많이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도 좀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메이 같은 경우에 이런 호라이즌 VDI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능적인 향상을 보여드렸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VDI, 기존 VDI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서버 따로 물리적인 수준이 따로 예, 있었는데 여기 이제 HCI 도입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보시다시피 하드웨어 플랫폼이 단순화된 이제 8개의 노드만을 가지고서 VDI를 네.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는 아까 로보라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보라는 부분에 브랜치가 많은 되고요. 것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진처럼 어떤 소매 영업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네. 모든 이제 크로그를 하는 소매 영업점에 다 실질적으로 V센의 뭐 컴퓨팅 노드 2대 이런 형태로만 구축이 됨으로써 이제 해당되는 영역에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하고 데이터 영역을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네. 이런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병원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간에 내가 쓰던 뭐 그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HCI로 도입이 되면 그 뭐랄까요? 그 마이그레이션 과정이랄까? 예. 변화되는 그 뭐 과정과 그런 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의 뭐 그 이렇게 업무가 들어갔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V센 영역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은 호환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실 거고, 하드웨어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도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약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실 수는 네네.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규 하드웨어인 HCI로 나와 있는 플랫폼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만 이동을 하시면 네. 바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예. 그렇게 큰 문제가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필드에서 어떠세요? VM 자체가 그대로 이제 통합돼서 클러스터로 통합되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시던 저희 스토리지 V모션, 네.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역할만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서비스의 임팩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VCN을 그러니까 HCI 그 서버 거기다가 이제 VCN이 들어가서 번들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신규는 그렇게 네, 갈 것 맞습니다. 같고요. 또 기존에 이미 뭐 서버나 뭐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는 데들은 VCN이 따로 단독으로 들어갈 때도 많겠죠. 예, 어떤가요? 기존에 만약 이제 고객분께서 우리가 네. vSphere를 이미 쓰고 계신다. 네네. 그러면 이제 vSphere만 따로 도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거기서 고려하실 부분들은 네. 하드웨어에 대한 컴포넌트 호환성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하드웨어 호환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VM웨어 호환성 사이트로 가시게 되면 모든 각 파트별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뭐 네네. 디스크 혹은 레이드 카드 모든 부분을 호환성 버전을 바로바로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해외 사례만 봤는데 이게 국내 사례도 좀 있나요? 어떤가요? 국내 사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사분들의 네임을 이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네네.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해외 고객 사례로 우선 여기 이제 산업별 고객 레퍼런스 쫙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해보시니 국내에서는 그래도 요런 인더스트리, 요런 분야가 그래도 이 VCN이 서버 가상, 스토리지 가상화 쪽에 많이 쓰이더라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술 미디어 통신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헬스케어 부분도 최근에 많이 도입을 검토하시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시지만 네. 제조업이나 유통 쪽 이런 쪽에서도 좀 더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올해 한 2, 4분기 정도에 나올 그 VCN 6.7 알고 전에 일단은 이제 VCN이 내장된 뭐 대리 MC HCI겠죠? 예. 그 HCI가 VCN 내장된 HCI하고 일반 HCI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HCI를 이야기를 할 때, VCN 같은 경우에는 그 HCI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HCI는 저희가 이제 델 EMC를 제외한 HCI 그 하드웨어 벤더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델 네. EMC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VCN이 같이 탑재가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HCI하고 VCN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스토리지 VM이라 해서 일반적인 HCI는 별도의 컨트롤 VM
이 VM이 모든 노드에 하나씩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vSA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커널 기반으로 저희 하이퍼바이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vSphere 안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모든 스토리지 VM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CPU 리소스, 메모리 리소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모든 스토리지 IO가 그에 해당되는 VM을 통해야 됩니다. 자, 여긴 또 어떤 피처들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vSAN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로보 같은 경우 뭐 분산형 HCI가 해당되실 수 있을 거고, 뭐 여기서 한 가지만 뭐 특별하게 뽑는다면 뭐 AWS 기반 위에 VMware 클라우드 해서 현재는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도 저희가 vSAN이 구동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VMware 서비스를 같이 접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vSAN 데이터 영역에 대한 보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vSAN만을 가지고서 DR을 구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있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AWS는 사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EC2라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 환경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vSphere, NSX, vSAN 이 세 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VMware 서비스가 실제 구동을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VMware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네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객분이 갖고 있는 온프라미스의 데이터가 있는 VMware, 이 VMware 서비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VMware 서비스가 같이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국내는 아직 그 서비스를 예, 맞습니다. 국내는 지금 AWS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고요. 일반적인 IBM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쪽에서는 지금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표는 좀 어떤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같이 VMware 서비스가 연속성을 가지고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드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또 어떤 뭔가요? 요거는? 예, 지금 이제 vSAN하고 AWS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제가 방금 먼저 설명을 좀 드려버렸는데, AWS 인프라스트럭처 위에다가 저희의 vSphere, vSAN이 도입이 돼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 서비스를 작년부터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1쿼터에 유럽하고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 예정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2, 4분기에 근데 나올 6.7에는 어떤 특징들이 새롭게 나오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6.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식이 vSphere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HTML5 UI로 완전하게 100% 전환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vRealize 오퍼레이션 매니저나 이런 부분에 통합되는 부분들도 좀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에서도 좀 더 향상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뭐 공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 헬스 체크 기능들을 좀 더 향상하고 좀 더 다이너스틱하는 부분들을 유연하게 제공해드리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간 효율성이라는데 공간 효율성을 어떤 식으로 공간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다시피 인텔리전트 디커미션이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공간을 우리가 EXI 호스트나 vSAN 호스트를 디커미션을 할 때의 어떤 작용하던 방식들이 있었는데 데이터 카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압 파일에 대한 부분도 프로비저닝 수압 오브젝트 형식으로 씬 프로비저닝 방식으로 수압 파일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님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 이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가. 저기 보이니까요. 네. 김솔님, 스토리지 정책에 따른 vSAN 데이터 스토어의 미사용 영역의 권장 용량과 적절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vSA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폴리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HCI 솔루션들이 100% 모든 로컬 디스크의 영역을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약 80% 정도의 사용량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저희 VMware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근님, HCI 전용 벤더인 누타닉스 대비 VM웨어의 vSAN의 최대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버 가상화와 데스크탑 가상화를 함께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HCI, 기존에 갖고 있던 HCI는 스토리지 VM이라는 형태로 별도의 컨트롤러 VM이 하나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I/O 처리부터 시작해서 CPU, 메모리 리소스를 소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보다 vSAN의 인커널 기반에서 동작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질문하신 서버 가상화나 데스크탑 가상화도 당연히 같은 vSAN 영역 안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주님, 스토리지 마운트와 언마운트를 관리 콘솔에서 쉽게 가능한지요? 스토리지 마운트, 언마운트는 이제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지금 이제 vSAN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로컬 디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디스크에 대한 장착, 마운트나 언마운트 하는 부분들이 장애가 났을 때 교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쉽게 리커버리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은구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솔루션으로 컨버터는 하드웨어 기반의 중복제가 가능한데 네트워커 및 빈만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저희가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건호님, vSphere에서 구동될 때 해당 가상 머신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서버에서 돌 수 있도록 스케줄러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지요? 데이터 로컬라이즈 같은 부분이 지원되는지요? 제가 질문을 이제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데요. 일단 뒷부분만 설명을 봤을 때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vSAN 같은 경우에는 꼭 데이터 로컬레이션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호스트에 VM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있더라도 리소스 컴퓨팅 영역은 다른 호스트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모든 VM들이 리소스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워크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주님, 외장 스토리지로도 vSAN 구성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다른 밴더의 스토리지를 묶어서도 vSAN 구성이 가능한지요? 다른 밴더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들 실제 이제 저희가 vSAN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이제 저희가 vSAN과 유사한 형태의 스토리지 영역에 올리는 그런 형태의 가상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스토리지 밴더사에서 같은 플러그인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외장 스토리지도 vSAN 구성이 가능한가요? 저희랑 동일한 이 vSAN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버추얼 스토리지 영역이라 해서 별도의 이제 다른 피처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박병수님,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기존 센 환경 대비해서 성능이 정말 좋은지 궁금합니다. 성능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기존 스토리지가 어떤 센 스토리지냐에 따라 약간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성능을 보셨을 때 저희가 약 올 플래시로 로컬 컴퓨팅 영역을 구성을 하시면 10만 IOPS 이상의 성능을 다 보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장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VM웨어 파트너사나 VM웨어 쪽에 연락을 주시면 POC나 데모 진행을 통해서 해당되는 IOPS를 좀 측정을 해보시거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진아님, HCI의 경우 최소 구성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세 노드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데이터 영역에 하나를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 노드를 최소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필님, vSAN 구축을 검토할 때 ROI 관점에서 베니핏을 얻으려면 어떤 부분과 비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V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전통적인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때 문제점이 어떤 데이터 영역을 증설하시거나 하실 때 항상 뭐 스토리지 영역을 또 추가하는 작업들을 엔지니어 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되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디펜던시가 많이 발생을 하셨죠. 이런 부분들을 vSphere 관리자가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vSAN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vCenter 안에서 모든 작업들을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차장님께서는요,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뭐 센 환경이 그것이 뭐 버추얼 센이 됐건 꼭 vSAN이 아니더라도 이럴 때 스토리지 가상화로
다 묶일 거라고 이렇게 다 대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100% 전통적인 스토리지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네. 어느 정도 영역적인 부분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떤 게 기본적인 다른 게 있을까요? 계속 남는다면 어떤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매우 높은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필요한다든지 혹은 매우 높은 캐퍼시티가 누적되는 양이 필요한다든지 이럴 네네.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전통적인 스토리지가 남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하이퍼바이저 뭐 꼭 VM웨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의 어떤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이런 HCI 솔루션들이 좀 더 장점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네네.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래진님, vSAN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개념이 클라우드에서 말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개념과 차이가 있는 건지요? 지금 용어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네. 동일한 용어를 나타낼 것 같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어떤 데이터 하나를 한 곳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파일 단위 형태 같은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단위별로 별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계에서 오브젝트 스토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윤영식님, 스토리지 정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조직이 함께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기능이 있을까요? vSAN이 도입하셨을 때는 오히려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보다 이런 부분이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SAN이 도입됐을 때 이제 최근같이 클라우드 원팀 같은 형태의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vCenter를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vSAN 영역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스토리지 관리하는 정책 자체가 기존의 정책 방식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종필님께서는요, vSAN의 경우 기존 VM웨어 운영자가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기존의 VM웨어 운영자가 운영하시는 데 좀 더 쉽게 접근하실 네.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I랑 이런 것들이 좀.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익숙하신 UI vCenter를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그 안에 단 하나의 vSAN 메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파님은 아까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VMware 서비스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그것이 AWS 전용인지 아니면 다른 다른 이아스 쪽에서 가능한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지금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라는 상품이 별도로 있고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AWS 위에 VM웨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그 해당되는 서비스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으시던 AWS 서비스가 있으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의 서비스는 서로 연동이 AWS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로컬에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VM웨어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 VM웨어 또한 AWS랑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AWS 외에도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여러 리전 그리고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 지금 질문에 또 VM웨어에서 조웅이님이 답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시는 분인가요? 조웅이님. 예, 아마도 제가 아는 네네.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류성민님은 기존 물리적 센과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물리적인 센. 기존의 물리적인 센과 연계 호환이라는 게 이제 저희의 vSAN하고 직접적인 호환은 아니고요. 네. 이제 컴퓨팅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센 영역의 데이터 스토어가 별도로 노드에 보이시는 거고 vSAN에 대한 데이터 스토어는 별도로 또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는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자, 이현주님은 이 vSAN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은 예, 예. 좀 이렇게 vSAN이 그럼 도대체 어디다 적용하면 좋은 거지? 예. 좀 불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좀 명료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vSAN 쓰면 좋습니다. 예. 가장 크게 보셨을 때는 뭐 모든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VDI 같은 영역에서는 좀 더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IO가 많이 몰리는 이런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이 vSAN 영역으로 넘어오셨을 때 좀 더 많은 향상된 성능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 IO 인텐시브한 데서는 더 그럴까요? 저희가 전통적인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때 문제점이 되게 한계가 있죠. IO에 대한 부분이 한번 구축을 하실 때 정해져 있는 IO 케이블, 정해져 있는 네네. IO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해당되는 스토리지의 컨트롤러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CPU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네네.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자체도 이게 딱 이미 딱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유연하지도 않고. 예. 네.
허기호님, 서버마다 디스크 액세스 속도 및 디스크 타입에 따라서 SSD, SAS 성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V센에서 디스크 액세스 속도 및 디스크 타입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것인지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디스크 타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V센을 구축하는 방식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올플래시 방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SSD 디스크로 다 채우는 이런 방식의 구축 방식이 있고, 혹은 SSD 영역을 캐시로 쓰고 나머지 데이터 저장소는 사스 디스크를 쓰는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헌주님, 센 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리커버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V센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이제 센간이기 때문에 센에서 V센으로 넘기시는 걸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센에서 V센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부분은 이제 컴퓨팅 영역에서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영역 부분이 좀 더 많이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근님은 V센을 기존의 스토리지와 함께 활용하시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의 스토리지도 그대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별도로 마찬가지로 V센만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같이 혼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럼 이제 있습니다. 자 HCI가 도입됐어요. 새로 HCI가 도입됐으면 거기에 기존 스토리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러면 이 V센으로 그 여기 HCI에 있는 스토리지랑 같이 하나의 단일 스토리지 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만들 수는 있습니까? 그 건장하지 않는다는 만들 수는 있으나 굳이 이제 기존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이유나 타당성이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자, 라이센스 정책 같은 것은 오늘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이건 나중에 그죠? 뭐 따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로 문의 주시면 네네.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의심을 저희가 더 전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주님은 이제 비용 면에서는 당연히 Vcen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하드웨어를 쓰는 것보다 성능이 향상될지.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하실 때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컨트롤러라는 스토리지 영역을 좀 특화시키는 거고요. 거기에도 이제 동일한 저희가 이제 컴퓨팅 같은 자원이 올라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Vcen이나 HCI 솔루션들은 각각의 컴퓨팅 영역이 넓게 펼쳐져서 모든 스토리지 IOPS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오히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세호님, 확장 시에 제약사항은 없을까요? 현재 Vcen은 최대 64노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형태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추가를 하시면서 확장하실 수 있는 방안, 노드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노드 자체를 계속 늘리셔가지고 64대까지 확장하시는 방안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김진봉님은 AWS 온 VM웨어 라이센스 정책이 별도이던데 AWS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올라오는 건지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WS 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고 VM웨어 파트너사 통해서 AW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따로 질문을 주시면 조웅님이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조웅님께서 답글을 이미 AWS 환경에서 Vcen을 사용할 수 있는 VMC on AWS가 서비스 중이라고. 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마 이제 라이센스 정책은 좀 별도에 대한 부분이 때문에. 네. 이종필님, Vcen에서 스토리지 I/O 성능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HCI 벤치마크라는 툴을 가지고서 성능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Vcen 환경에서 성능 측정을 하셔가지고 리포팅을 나오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지금 이제 데스크탑 가상 환경이 이미 있든지 그죠? 예. 또 이제 뭔가 그 회사에서 업무가 좀 I/O 인텐시브한 워크로드가 있을 때 이럴 때 일단은 이 Vcen을 좀 고려해 보면 여러 가지 가성비가 좋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호님, 빔 스토리지 스냅샷 기능을 사용해서 Vcen 스냅샷을 찍을 수 있는지요? 지금 빔 자체가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협업이 되어 있고요. 빔에서 이제 백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저희 스냅샷의 기능, 메인 피처 기능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아님, 업무력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상화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에 Vcen을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이 부분은 이제 고객의 특성이나 갖고 있는 뭐 예산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꼭 네트워크를 가상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VCN을 구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좀 쉽게 적용하시고 다가가실 수 있는 부분은 VCN을 먼저 이제 도입하시는 게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수민님, VCN으로 HCI를 구축한다고 하면 정확히 말해서 vSphere하고 VCN 이 라이센스가 다 필요한 것인지, 리모트 환경으로 DR을 구성한다면 VCN 환경 구성 외에 회선 부분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예,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CN은 라이센스가 vSphere 라이센스 별도로 가져가셔야 되고 VCN에 대한 라이센스도 별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라이센스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뭐 vSphere 있으면 할 필요 없는 예, 거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VCN에 대한 라이센스만 추가 구매를 해주시면 오케이, 됩니다. 네. 그리고 DR에 대한 구성 같은 경우에는 DR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VCN 환경을 가지고 동일한 VCN 환경으로 연결하실 경우에는 그럴 때 네트워크를 매우 인텐시브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약 5mm에서 10ms 이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부분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네네. 아키텍트 디자인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환님, 데이터 보호, 예를 들어 레이드 구성은 어떻게 되며 디스크 용량 산정 시 어떤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지요? 예, VCN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디스크 영역에 대한 레이드 구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디스크가 갖고 있는 영역을 패스스로우로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디스크 영역에다가 저희의 파일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성희님, 싱글 소켓을 VCN으로 연결했을 때 성능 절감이 궁금합니다. 도입 비용에 문제가 있어서요. 싱글 소켓이 지금 컴퓨팅 영역의 싱글 소켓을 말씀하신 건지 정확히 서버 아닐까요? 조금 좀 질문이 네네네, 제가 좀 네, 이해를 네네. 좀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네. 정다운님, HCI VCN 구축 시에 올프레시 기반과 하이브리드 기반과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예, 성능 차이는 당연히 이제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성능 차이를 감소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부분이 하이브리드에서는 SSD를 가지고서 캐싱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싱 영역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님, HCI를 운영하여야만 VCN을 쓸 수 있는 것인지요? 가상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질문이 조금 그러니까 저 같은데 그러니까 HCI를 도입해야지만 VCN을 쓸 수 있는 건지 HCI, 아니면 서버 가상 환경에서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용어 자체를 먼저 설명드리면 HCI 네네. 자체가 이제 이런 VCN 같은 환경을 구축하는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네네. 그래서 VCN을 도입을 하시면 이것 자체가 이제 HCI 환경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네. 홍정구님, VCN 환경에 오라클 DB를 운영 예정인데요. 가이드라인이나 레커멘드한 문서가 있을까요? 예, VM웨어에는 이제 오라클 DB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레코멘드 화이트 페이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 VM웨어 파트너사나 VM웨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되는 화이트 페이퍼하고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우님은 하이브리드로 구성해서 SSD 이외에 일부 사스 디스크를 캐시로 인식하게 설정이 가능한지요? SSD를 사용 안 하고 사스 디스크를 일부러 이제 하시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VCN에서 지금은 디스크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체크를 해서 이게 SSD가 아니라는 거를 메시지를 계속 알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현주님, 방금 전에 VCN을 I/O 인터시브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셨는데 IOPS, 스루풋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더 우수하다는 것인지요? 물리적인 한계라는 부분이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VM 단위의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 VM 단위가 결국에는 호스트 위에 몇 개의 VM이 올라가고 이 VM들이 텐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의 IOPS가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텐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에 지금은 도달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미연님, 부서별로, 지사별로 네트워크 부하 구간에 특별히 설치할 수 있을까요? 기존 네트워크 대역폭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마도 로보 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로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구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사 간하고는 이제 저희가 VCN 영역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값만 넘겨주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영역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서비스 영역, 이 부분만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홍성우님, B2B, B2C 환경 다 가능할까요? 보안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를 놓을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나 팁이 있을까요?
VSN 환경 자체만을 구성을 하신다고 보시게 되면 환경 내에서는 저희는 이제 텐지 네트워크 기반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종님 장애 발생 시에 절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 자체가 발생하는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컴포트 디스크가 되실 수도 있고, 뭐 호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디스크 장애야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컴퓨팅 노드 자체가 장애 났을 때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하이퍼바이저 영역에서의 HA로 인해서 VM이 넘어가서 다시 파워온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태현님, VSN 구성 시에 레이드 구성 권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따로 디스크 영역에 대해서 레이드 구성을 하진 않고요. 논 레이드 구성으로 VSN 영역에서 해당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떤 설문 좀 마저 해주시고요. 설마신 분 중에 10분한테 저희가 로믹스 포켓 돗자리 보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좋은 질문 한 분 좀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지금 차수민님. 네네, 차수민님. 네. 차수민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드론기, 전기 토스터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토스트 많이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댓글로 드론기, 전기 토스터가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은지, 나중에 간증 댓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실루엣만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 토크IT 회원이셔야 돼요. 토크IT 회원이 가입하시면요, 여러분, 그 실루엣을 누르시면 지금 자기 익명에 대해 실루엣 누르시면 지금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본인 기왕이면 얼굴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니까 얼굴 보여주세요. 그냥 저도 얼굴 보여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설문을 제가 뭐 또 보는데 어저께도 방송하고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짧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1시간이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하려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어떤 핵심적인 것을 빨리빨리 보여주려고 제가 하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디테일한 좀 이렇게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시험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들고 싶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죠? 다른 분들한테 또 그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 출연하시는 좀 분들한테 어떤 회사들은 좀 미리 저희가 1시간에 딱 끝나지만 그 이후에 30분간은 나갈 분 나가고 이제 나 디테일 싫어 나가시고 나 디테일 좀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진행하지 않고 여기 그냥 게스트가 그죠? 그럼 좋을 것 같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희가 하여튼 한 30분 정도, 1시간 끝난 다음에 30분 정도는 난 그거는 필요 없는 분은 나가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문을 보면 그런 좀 아쉬운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자, 오늘 처음 해보시고 어떠세요, 차장님? 오늘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해보는 처음인데요. 되게 떨려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이제 쉽게 잘 흘러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조미님, 오늘 경품도 받았으니까 그 실루엣 좀 얼굴 좀 깝시다. 사진은 안 올리셨네요, 사진은. 사실 다음부터는 이 사진 안 올린 사람 안 줘야 돼. 저희가 이제 차수민님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요,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 아직도 미세먼지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마스크 꼭 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뭐 내일도 이처럼 방송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2시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